안녕하세요. 미리 캔버스로 만드는 컨텐츠 디자인 오늘 5회차 수업에 오신 수강생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측 상단에 가셔서 새 디자인 만들기. 네, 새 디자인 만들기 클릭하십니다. 네, 새 디자인 만들기를 클릭을 하면은 어떤 사이즈를 만들 건지 선택을 하라고 하죠. 그러면요, 우리 물론 인쇄할 거는 아니지만 이제 전자기기에서 쓸 거기 때문에 웹용을 클릭하십니다. 웹용 클릭하시면 네, 여기에서 이제 어떤 걸 찾으시냐면요, 여기 조금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시면은 배경화면이라는 메뉴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배경화면. 네, 요 배경화면이 이제 접혀져 있는데 이 배경화면 옆에 있는 꺽쇠를 클릭하시면요. 네, 어떤 배경화면을 선택할지 이렇게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PC의 경우는 이제 기존과 관계없이 모두 16대 9의 이제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휴대폰의 경우에는 아이폰인지 갤럭시에 따라서 이 비율이 좀 달라요. 당연히 이제 그 스크린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죠. 보통 이제 아이폰이 좀 얇고 갤럭시가 조금 두껍게 되어 있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그리고 휴대폰인지 그리고 태블릿인지에 따라서도 그 이제 비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일단 PC의 배경화면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PC 16대 9 PC를 선택하십니다. 16대 9 PC. 네, 클릭하시면 디자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죠. 네, 요 미리 캔버스 소식은 다시 보지 않기로 닫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캔버스가 보이실 거예요. 우리 PC 화면처럼 가로로 긴 형태고 세로로 짧은 16대 9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카드 뉴스 만드셨을 때와 이제 동일하게 이제 만드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회차 계속 우리 지금 5회차인데 8회차까지 남았잖아요. 우리가 아직 미리 캔버스의 기능에 대해서 전부 배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씩 회차마다 그 기능을 배워가시도록 할 거예요. 그럼 이제 PC 배경화면 만들기 위해서 디자인 선택을 했고요. 그럼 이제 왼쪽에서 우리 마음에 드는 템플릿을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템플릿이 지금 이 템플릿 중에서도 배경화면, PC에 넣을 수 있는 16대 9 비율의 템플릿만 지금 선별해서 밑에 쭉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서 마음에 드시는 거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오늘은 좀 단순한 색상으로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기 두 번째에 있는 이게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죠? 약간 방 안에 있는 듯한 디자인인 것 같은데 요거 일단 한번 클릭을 해보실게요. 그리고 뭐 액자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요 템플릿 디자인을 선택을 하십니다. 클릭. 네, 클릭하시면은 이 디자인을 바로 캔버스로 가지고 오죠. 그러니까 이제 느려도 괜찮아라는 디자인입니다. 이 디자인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우리 사실 PC를 켜게 되면 보통 업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은 PC를 켜면서부터 뭔가 피로가 몰려옵니다. 근데 이렇게 PC를 켰을 때 이렇게 좀 차분한 이런 그림을 본다면 이제 좀 마음도 다듬을 수 있고 뭐 그런 효과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냥 이대로 그냥 가지고 오셔서 사실 이 PC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배포용이 아니라 내가 혼자 볼 거기 때문에 굳이 뭐 저작권에 위배될 내용이 없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상태에서 그냥 아무것도 조정하지 않으시고 바로 우측 상단에서 다운로드 하시면요. 여기 이제 다운로드가 아마 안 되게 돼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일단 미리 캔버스 자체가 2가지 이상의 요소를 결합해야 되는데 지금 이 템플릿엔 우리가 아무런 변화도 주지 않고 그대로 그냥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는 다운로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다가 변화를 주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텍스트를 변화하거나 뭐 요소들을 변화하는 거는 이제 많이들 보셨을 텐데 우리 여기서 오늘 배우실 건요. 색상을 바꾸는 일입니다. 색상.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노란색 계통과
브라운색 계통의 색상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여기다가 저 초록색 식물까지 몬스테라라고 하죠. 예쁜 식물인데 이 색깔들이 사실은 디자이너들이 미리 디자인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색상에 대한 좀 감각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조화롭게 예쁜 컬러들을 잘 조합해 놓으신 거죠. 근데 우리는 일반인들은 사실 이렇게 어떤 색깔을 잘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좀 부족하신 분들도 많죠.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경우, 여기 좀 다른 색상으로 바꾸고 싶은데 어떤 색상들이 어울릴까 하고 좀 고민하실 때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 바로 미리 캔버스가 마치 디자이너처럼 색상, 어울리는 색상들의 조합을 추천해 줍니다. 그 기능을 지금 저와 함께 알아보시도록 할게요. 우리 왼쪽 메뉴로 가셔서요. 왼쪽 메뉴 중에서 지금 탭릿에 와 있으실 텐데 밑으로 쭉 내려보십니다. 밑으로 천천히 내려보시다 보면은 끝까지 내려보시면은 끝에서 한 4번째 정도의 테마라는 메뉴가 있어요. 모두 찾으셨나요? 테마. 그 물감 사용할 때 사용하시는 팔레트 아이콘이 있죠. 이 테마 한번 클릭해 보세요. 테마. 네, 테마를 클릭하시면은 지금 여러 가지 색상 조합이 나옵니다. 보면은 살짝 보셔도 우리가 선택한 것보다 훨씬 더 예쁜 색상의 조합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테마를 어떻게 사용하시냐면요. 먼저 왼쪽에 이제 우리가 테마로 들어왔을 때 맨 위에 보세요. 맨 위에 보시면은 현재 색상이 3가지로 나옵니다. 이 색상 보시면은 약간 아이보리색이 하나 있고요. 검은색이 있고 갈색이 있죠. 이거는 오른쪽 우리 캔버스에서 지금 메인 컬러로 사용된 컬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노란색 있죠. 아이보리 색깔에. 검은색은 요 글씨 색깔. 그리고 이제 요 짙은 브라운색은 요런 테두리 색상 같은 거. 요런 색상이 메인으로 사용이 됐다는 겁니다. 물론 그 외에 초록색도 있지만 이 디자인 템플릿 자체의 메인 색상을 이렇게 3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색상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지금 밑에 있는 브라운 컬러, 이 브라운 컬러가 이제 좀 다른 컬러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다른 색상은 그대로 두고 이 브라운 컬러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현재 색상 지금 3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 오른쪽에 보면은 그 3가지 컬러가 하나씩 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하시면은 색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요 오른쪽에 있는 요 브라운 컬러 있죠. 가장 오른쪽에 있는 브라운 컬러를 한번 선택해 보세요. 브라운 컬러 클릭을 하면은 이 중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색상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번 연보라색으로 제가 바꿔볼게요. 이렇게 연보라색으로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은 보세요. 오른쪽에 요 이제 색상판 잠깐 갔고요. 여기 원래 이제 진한 브라운 컬러로 돼 있었는데 요 색깔을 바꾸니까 지금 다른 색깔은 다 그대로인데 요 브라운 색깔이 적용되어 있던 곳에만 색상이 바뀌었습니다. 좀 가까이 볼까요? 네, 가까이 보니까 저 짙은 브라운색이 여기 이제 테두리에도 다 적용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액자 테두리뿐만 아니라 요 밑에 책도 아마 브라운 색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브라운 색상이 적용된 부분의 컬러가 모두 다 연보라색으로 바뀐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색상판에서 색상을 변경을 하면은 그 색상이 캔버스에서 적용된 부분의 모든 컬러를 한 번에 바꿔준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보셨을 때 제가 이렇게 연보라색으로 바꿨습니다만 별로 이렇게 좀 어울리지가 않죠. 이런 게 바로 이제 색상 감각이 없는 사람일 때, 그런 사람일 때는 어려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여기에 뭔가 색상의 변화를 주고 싶은데 나는 그런 감각이 없다. 그러실 때 이 옆에서 보시면은 이 3가지 색상 있죠. 이게 다 미리 캔버스에서 추천해주는 색상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현재 색상이 나오고 그 밑에 보시면은 이 오렌지빛 계통으로
오렌지색, 노란색, 약간 옅은 회색이 있는데 요 색상 조합으로 바꿔보고 싶다. 그럼 얘를 클릭하시는 거예요. 클릭해보세요. 클릭하면은 오른쪽에 색상 조합이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왼쪽에 있는 그 색상판을 선택을 하시면은 이제 디자인은 그대로 이제 여기 안에 있는 어떤 이제 요소들은 그대로 있는데 색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은 색만 바꿔도 이제 이런 이미지들이 훨씬 이제 분위기가 많이 바뀌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밑에 한번 이렇게 여러 가지 색상판을 조정을 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너무 회색이죠? 이런 식으로 좀 더 컬러풀하게 보라색 상을 이렇게 클릭을 해봐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요 기능도 참 재밌는 기능이죠. 그리고 오늘 색상과 관련해서 제가 또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여기 왼쪽에서 추천해주는 요 색상들 한번 보세요. 색상이 참 예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색상들을 선택을 하려면은 예를 들면은 요 위에서 지금 우리 현재 색상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 현재 색상 중에서 한 가지를 바꾸려고 한다. 그럼 요 이제 색상판 요거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클릭을 해보시면은 여기 팔레트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이시는 이 팔레트는 굉장히 기본적인 색상이에요. 사실 빨간색도 짙은 색부터 옅은 색, 뭐 보라색도 뭐 자주색부터 연보라색 등등 굉장히 세상에는 수만 가지 색상이 있죠. 근데 우리가 디자인 전공자가 아니고서는 이런 색상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있죠. 보시면은 예를 들면 이제 왼쪽에 요 이제 미리 캔버스에서 추천해주는 색상을 보면요. 예를 들면 요 초록색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제 어떤 색상을 선택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설명을 위주로 들어보세요. 이 초록색을 내가 똑같이 사용을 하고 싶어요. 똑같이 사용을 하고 싶은데 이제 어떤 경우냐면요. 우리 여기 밑에 한번 페이지 추가 한번 해보세요. 페이지 추가. 밑에 페이지 추가해서 새로운 페이지 한번 열어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 도형 하나 그려볼게요. 왼쪽에서 요소 선택하셔서요. 우리 도형 가셔서 그냥 기본 도형 사각형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사각형 클릭. 그럼 이제 사각형 여기 들어오죠. 이제 우리가 다른 템플릿에서 이 새로운 템플릿에서 이렇게 사각형을 그렸는데 이 사각형의 색상을요. 아까 보셨던 이 초록 색깔 있죠. 초록 색깔로 가져와서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가져와서 여기다가 그 예쁜 초록색을 적용하고 싶은 거죠. 그럼 여기서요. 우리 한번 왼쪽에서 다시 테마 가봅니다. 테마 가시면은 이 테마에서 이 색상의 조합들을 추천을 해주는데 여기에서 이 연두색 있죠? 이 연두색으로 이 도형을 칠하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이 경우는 어떡할까요? 우리는 이 연두색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몰라요. 우리 아까 보셨던 이 색상판에서는 절대 이 똑같은 연두색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경우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 이제 색상은요. 색상마다 고유의 번호가 있어요. 우리 일단 요 지금 세 가지 색상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요 내가 마음에 드는 초록색이 있는 요 색상 쪽으로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가 봅니다.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가 보시면은 여기 요 색상판 쪽으로 마우스를 가져가시면 오른쪽 상단에 점 3개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네, 요 점 3개를 클릭을 하시면은 각각의 색상마다 이렇게 이름이 있어요. 고유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게 초록색의 이름은 샵 9AD3BC, 노란색은 샵 F32ACE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유한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름만 기억을 하면은 저 색상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아, 초록색이면은 뭐 라이트 그린, 뭐 다크 그린 이런 식으로가 아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암호화 같은 이런 숫자와 문자의 조합으로 색상의 이름을 만들어 놓는 게 참 신기하죠.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왜 그런가? 이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건요. 이제 웹이나 컴퓨터에서 색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종의 코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색상을요.
16가지 문자와 숫자를 사용해서 그 색상 고유의 이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0부터 9까지 그리고 A부터 F까지 이렇게 해서 총 16가지의 문자와 숫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이 0에 가까워지면은 이제 해당 색이 없어지고 그리고 요 F 쪽으로 가져가게 되면은 이제 해당 색상이 이제 짙어지는 겁니다. 요거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요 오른쪽에 제가 예시로 색상을 좀 가지고 왔어요. 보시면은 같은 노란색인데도 이렇게 옐로우와 브라이트 골드라고 해주면 우리가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텐데 이 색상마다 고유의 이 코드가 있다고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모든 코드는요, 요 샵으로 시작이 돼요. 요 샵으로 시작되고 그 뒤에 6자리로 색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2자리는 빨간색이 이 색상에 얼마나 섞였는지를 보여주고요. 그 뒤에 있는 거는 초록색, 그린이 얼마나 섞였는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자리는 파란색이 얼마나 섞였는지를 이제 알려줘요. 사실 색상을 조합할 때 보면요. 빨간색과 초록색과 파란색 이 3가지 색상을 각각 얼마나 조금 섞고 얼마나 많이 섞었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색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로 보시면 검은색의 경우는요. 색깔이 다 없는 거예요. 샵은 당연히 앞에 붙고요. 앞에 이제 2자리가 빨간색이죠. 빨간색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초록색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파란색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건 그냥 아무 색깔이 없는 검은색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흰색은요. 이제 우리 아까 F에 가까우면은 색깔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강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색을 표현할 때 앞에 샵은 붙고요. 앞에 2자리가 빨간색이라고 했습니다. 빨간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초록색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파란색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건 사실 이제 좀 빛과도 관련된 건데 다양한 색깔이 극도로 많이 이제 섞이게 되면은 얘는 흰색을 나타내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색상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옆에 보시는 요 옐로우 같은 경우도요. 이제 옐로우면은 당연히 이제 빨간색이 좀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초록색이 약간 들어가고 블루 컬러는 아예 없어야지 그래야지 노란 색깔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앞에 샵 들어가고 그리고 앞에 빨간색을 나타내는 2자리가 F 완전히 높은 수준으로 들어갔고 그린도 높은 수준 그리고 블루는 아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색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이 색상을 나타내는 코드가 샵으로 시작이 되고 숫자와 이제 문자를 알파벳 A부터 F까지를 조합한 16가지의 문자를 이제 그 색이 어느 정도 빨간색과 초록색, 파란색들이 어느 정도씩 섞였는지를 이제 표현해 주는 코드다. 이 의미를 이제 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헥스라고 해요. 이제 헥사데미셜이라는 이거의 약자인데 이제 웹과 컴퓨터에서 색을 표현하는 방식이다라고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념을 알아두시면요, 나중에 다른 이제 프로그램에서도 색을 사용하실 때 이런 이름이 생긴 거구나. 왜 이 코드가 이렇게 영문과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 건지 좀 아시게 되면 훨씬 더 마음이 편해지실 거예요. 우리 다시 미리 캔버스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아까 다시 가볼게요. 우리가 이제 가지고 오고 싶은 색상 위로 마우스를 가져가면요. 여기 오른쪽 위에 이 점세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 점세개를 클릭하면은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 색깔, 하나, 2개, 3개의 색깔에 대해서 각각의 코드가 나옵니다. 이 코드가 이제 대충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아셨고요. 여기서 내가 이 초록색을 그대로 가져오고 싶다. 그럼 이 초록색깔의 코드를 복사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복사하냐면요. 마우스를 그냥 이 초록색 코드 쪽으로 가져가 보세요. 이렇게 선이 하나 생기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초록색의 이 코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얘가 복사해줘요. 클릭만 하면은 미리 캔버스에서는 이거를
이 색상의 코드를 복사하려는구나 라고 알고 복사를 해주고 바로 복사 완료라고 나옵니다. 이거 클릭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미 우리의 이제 PC에서 우리가 마우스를 클릭을 했을 때부터 이제 이 코드를 복사해 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요. 이 복사한 색상을 이 오른쪽에 있는 사각형에 넣을 거예요. 그럼 오른쪽 캔버스에서 사각형 한번 클릭해 봅니다. 사각형을 클릭하시면은 왼쪽에서 우리 도형을 편집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오죠. 그럼 색상은 지금 뭐 수강생 여러분들마다 이전에 어떤 색상을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시겠지만 저는 회색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회색을 바꾸기 위해서 색상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은 맨 밑에 보세요. 지금 현재 적용되어 있는 이 회색의 코드가 샵70798F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아까 복사했죠? 복사한 코드를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럼 여기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마우스로 이 색상의 코드를 클릭해서 백스페이스로 쭉 지워주세요. 쭉 지워줘도 샵은 지워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모든 색상의 코드는 앞에 샵이 붙습니다. 그럼 이 상태로요. 여기에 키보드에서 컨트롤 V 한번 눌러보세요. 키보드에서 컨트롤 V 눌러보시면은 우리가 아까 복사한 색상이 여기 복사가 돼요. 붙여 넣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옆에 있는 도형에도 동일한 색상이 이제 넣어진 겁니다. 우리가 아까 그 예쁜 초록색 뭔지 나도 사용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색상의 코드를 우리가 불러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윗페이지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우리. 이 윗페이지에 가서 지금 저랑 아마 색상이 다 다르실 텐데 이 윗페이지에 있는 이 보라색이 너무 예쁘다. 그러면은 요건 이제 배경이군요. 배경이니까 여기 있는 책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이 책을 클릭해 보니까 이 책에도 마찬가지로 보라색 책도 있고 주황색 책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왼쪽에 가면은 이 책에 사용된 색상이 흰색, 보라색, 주황색, 갈색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흰색은 책의 종이를 나타내는 부분이고 이제 주황색과 보라색은 여기 책들의 표지색, 그리고 이 갈색은 아마 이제 윤곽선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이 보라색이 예쁘다. 그럼 이 보라색을 클릭을 합니다. 그럼 이 보라색의 고유의 코드가 밑에서 보이죠? 그럼 얘를요,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서 키보드에서 컨트롤 C를 누르십니다. 컨트롤 키와 C 키를 누르시면은 이게 이제 복사가 된 거예요. 그럼 이대로 색상판 닫아주시고 밑에 오셔서 이 도형에다가 이 색상을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도형을 클릭하시면 이제 왼쪽에서 색상 지금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 아까 복사해요. 보라색으로 바꾸는 겁니다. 클릭하시면은 밑에 이 코드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백스페이스로 지우시고 그리고 컨트롤 V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아까 복사해온 보라색이 그대로 여기 적용된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미니 캔버스에서 색상에 대해 감각이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들, 네, 걱정하시지 마시고 예쁜 컬러가 있으면 그 컬러 고유의 이름을 우리가 복사해 와서 이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네, 저희 이제 이 색상을 다루시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고 계시고 있고요. 그럼 이번에 우리 이제 우리가 배운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우리 PC의 배경화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위에 페이지는 우리가 그냥 샘플로 색상을 연습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둔 페이지고요. 이 밑에 이제 이 페이지, 아까 페이지 추가로 오셨죠? 요거 위에 도형은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도형 클릭하고 바로 위에서 생기는 아이콘,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모두 오셨죠? 네, 그러면은 우리 이제 PC에 배경화면을 만드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위에 보시면은 이제 1페이지에서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미리 캔버스에서 만들어져 있는 이 템플릿을 가지고 오셔서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뭐 색상을 바꾼다든지 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직접 빈 화면에 만들 수도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카드뉴스 만들어 보시면서 아마 이제 4회차 수업에서 경험을 해 보셨었을 겁니다. 사진을 여기다가 가져와서 배경화면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었죠. 오늘은요. 또 다른 방법을 하나 사용을 해보실 거예요. 이제 우리가 미리 캔버스 템플릿을 가지고 와서 이제 편집하는 부분들이 좀 익숙해지셨기 때문에 직접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도 한번 이 직접 하나하나의 요소를 가지고 와서 빈 캔버스에다 꾸며보는 방법으로 이제 PC의 배경화면을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빈 화면, 빈 캔버스 페이지로 오셨죠? 그럼 이제 지금 배경이 비어 있잖아요. 그럼 배경을 먼저 채워줄 거예요. 어디로 가시냐면요. 이제 왼쪽 메뉴에서 맨 밑으로 스크롤 내려보시면은 끝에서 세 번째 배경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배경. 우리가 캔버스에 배경을 채워 넣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배경이에요. 그래서 배경을 클릭하셔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사진을 선택할 수도 있고 패턴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면은 밑에 다양한 이제 사진들이라고 하지만은 실제적인 사진도 있고 뭐 그림 그린 것도 있고 어쨌든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 사진이라고 하면 이미지입니다. 요새 이제 가을이라서 그런지 이런 낙엽이 떨어지는 이런 이미지들이 좀 많이 보이네요. 이거 아마 계절별로 좀 바뀔 것 같아요. 만약 겨울에 우리가 다시 미리 캔버스를 사용한다면은 여기 눈 내리는 그런 이제 이미지들이 좀 많이 보일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한번 이제 배경색도 지금 보세요. 가장 이제 위로 올라오시면은 배경 메뉴에서 가장 위에 올라오시면 배경색이 현재 지금 우리가 선택한 이 캔버스의 배경색은 하얀색입니다. 하얀색. 그쵸? 근데 내가 만약에 이 하얀색이 아니라 색상을 좀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배경 색상, 이 하얀색 그대로 클릭하셔서 원하시는 색깔 아무거나 선택해 볼게요. 저는 이 하늘색으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하늘색으로 선택을 하시고 이 색상판을 X로 닫아주시면 색상이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배경을 채우는 방법은 색상으로 채울 수도 있지만 그림으로 채울 수도 있죠. 밑에 보시면은 배경색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이달의 추천 배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 왕관 표시가 있어서 우리는 사용할 수가 없네요. 조금 더 밑에 내려가 보시면은 인기 배경이라고 있죠. 네, 인기 배경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사용하는 배경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 그냥 클릭하시면은 바로 옆에 있는 이 캔버스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한번 인기 배경 선택해 볼까요? 인기 배경 중에 가장 첫 번째 있는 거 요거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바로 이렇게 배경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것도 바꾸시고 싶으시면요. 바로 다시 왼쪽에서 배경 선택합니다. 다시 배경 선택하셔서 밑으로 좀 더 내려보세요. 텍스처 배경, 다양한 그림 배경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뭘로 해볼까요? 여기 보니까 이런 배경도 있네요. 그러니까 실로 짜임새에 있는 이런 배경인데 이것도 이제 이미지 중에 하나죠. 이거 클릭하면은 이렇게 내가 어쨌든 선택하는 배경으로 오른쪽 캔버스가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배경을 채우는 건 그래서 지금까지 색으로 한번 채워보셨고 그리고 이제 이미지로도 채워보셨는데 이제 왼쪽에 다시 배경 클릭해 봅니다. 왼쪽에 배경 클릭하시면은 이번엔요. 이 위에서 사진이 아니라 패턴 한번 클릭해 보십니다. 패턴을 클릭하시면은 이제 반복되는 이제 자잘한 그림들이 반복되는 무늬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미지라기보다는 어떤 일러스트 패턴에 가까운데 조금 더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느낌의 그림을 찾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가지고 한번 배경화면, PC 배경화면을 만들어 볼 거예요. 보시면은 이제 패턴이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어요. 보시면 하늘 카테고리에는 구름이나 달이 있는 이런 그림들이 있고 밑에 꽃 카테고리에는 꽃,
색과 관련된 패턴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죠.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은 도형 패턴, 체크, 줄무늬 등등 다양한 패턴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가장 찾기 쉽게 하늘 패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보죠. 저는 좀 마음이 편안해지게 달이 있는 하늘에서 두 번째 패턴 얘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했더니 이제 아까 우리 스크린으로 뒤덮여 있던 캔버스가 이제는 패턴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죠. 패턴으로 변경이 되면서 왼쪽에 이 패턴을 편집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색상은 주로 파란색과 노란색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이 노란색이 여기 있는 색상은요. 이 템플릿에 사용된 모든 색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주된 색상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파란색은 이제 배경화면이 되겠고 여기 노란색은 요 달 색깔이 있겠죠. 만약에 달을 내가 핑크색으로 바꾸고 싶다.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로 클릭하셔서 핑크색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리고 패턴 크기가요. 지금 이제 100%라는 건 원본이에요. 패턴의 크기를 줄이고 싶다. 그럼 이 동그라미를 왼쪽으로 조금 이동시켜 보실게요.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시켜 주시면은 패턴의 크기라는 게 이제 달이나 구름이 좀 크기가 더 작아지는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패턴의 크기를 좀 크게 하고 싶다. 그래서 동그라미를 오른쪽으로 쭉 당겨 오시면은 이 패턴 자체가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확대가 돼서 달이나 별이 더 크게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저는 원본대로 그냥 100%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100%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패턴을 가지고 왔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 배경화면에 이 PC 배경화면에 넣을 거기 때문에 메시지도 하나 넣고요. 예쁜 그림도 하나 넣어 볼 거예요. 네, 그럼 메시지를 하나 먼저 넣어 보기 위해서 우리 왼쪽에 물론 이제 텍스트로 갈 수도 있겠죠. 텍스트로 가셔서 텍스트 박스를 넣어서 이제 메시지를 넣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웬만하면 이 수업 안에서 좀 다양하게 요소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아마 이 반찬 가게 오픈할 때도 이 글씨기는 글씨인데 텍스트 박스가 아니라 우리 요소에서 텍스트 위에 있는 요소에서 글씨를 찾았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 요소로 한번 가볼게요. 요소를 클릭하셔 보실게요. 요소를 클릭하시면 여기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텍스트나 사진 외에 모든 것들이 이 요소에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요소들 우리 또 하나하나 찾아보기 너무 시간이 없죠. 네, 바로 위에 보시면은 검색창이 있습니다. 요소 중에서 뭘 검색하시냐면요. 이 검색창에 한번 이렇게도 입력을 해보세요. 이거 나중에 수강생 여러분들이 이것도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요소로 가셔서 요 검색창에 한번 캘리그라피라고 입력해 보세요. 캘리그라피. 캘리그라피 어디서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캘리그라피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손글씨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보통 글씨를 키보드로 타이핑해서 만드는데 이제 글씨를 예쁘게 쓰실 수 있는 분들은 본인들의 이제 손글씨를 디자인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예쁘게 쓰여진 손글씨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캘리그라피라고 검색하시고 엔터 치시면요. 네, 캘리그라피라고 검색하시고 여기 밑에서 우리 아까 도형을 검색했었기 때문에 도형에 와 있으신 분들은 전체로 와주세요. 전체. 네, 그러면 여기 손글씨로 이렇게 입력된 예쁜 글씨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용하시기 전에 명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 캘리그라피 요소에 있는 이제 캘리그라피로 이 검색해서 지금 보시는 이 캘리그라피들은요. 디자인 자체 너무 예쁘죠? 근데 이 안에 있는 메시지는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대박나세요라는 이 캘리그라피는요. 그냥 대박나세요라고 손글씨로 쓴 것 자체가 이제 이미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박나세요를 뭐 쪽박나세요라고 이렇게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박나세요 이대로 그냥 쓰셔야 돼요. 단 이 디자인을 가지고 오시면은 이제 글씨의 색상이나 크기 정도는 우리가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마음에 드시는 이제 글귀가 있으면은 보통 이제 캘리그라피는 이제 예쁜 글씨와 좀 좋은 문구를 결합해서 이렇게 디자인이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밑에 있는 거, 세 번째 한번 세 번째 거 볼까요? 행복은 늘 우리 곁에 있어요. 요거 참 좋은 메시지죠. 우리가 행복은 늘 우리 곁에 있는데, 이게 참, 그 소중함을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구를 우리가 잊고 있는데, 한 번씩 이렇게 어디, 뭐, 이 PC 배경화면이나 또는 어디 수첩에나 어디 메모지에나 이렇게 두면은 한 번씩 읽으면서 기분이 좀 좋아지는 자기 최면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번째, 행복은 늘 우리 곁에 있어요라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올게요. 클릭합니다. 네, 클릭하면은 캔버스 가운데로 행복은 늘 우리 곁에 있어요라는 이 메시지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적당히 위치나 크기는 조정해 주셔도 좋은데요. 저는 그냥 이 가운데에다가 그냥 이렇게 둘게요. 가운데다가 중요한 메시지니까 이렇게 가운데다가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사용하셔도 되지만, 우리 조금 더, 재미있게 여기다가 그림을 하나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왼쪽에서 요소 그대로 선택되어 있으신데, 지금 위에 캘리그라피를 검색하셨죠? 캘리그라피는 X로 지워주시고요. 이제 여기다 검색을 하실 거예요. 여기다가 어떤 그림을 넣을 건지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개인 차이지만 저는 여기 지금 밤이잖아요. 이제 포근하게 이제 하루를 정리하는 그런 밤인데 뭔가 휴식의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여기 이제 뭐 밤인데 여기다 갑자기 자동차 그림을 넣는다던가 그럼 좀 어울리지 않잖아요. 밤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좀 누워있는 휴식하는 이제 그런 이미지를 찾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찾기 위해서 키워드를 입력해야겠죠. 그래서 왼쪽에 지금 요소 와 계시죠? 요소에서 위에 검색창에다가 한번 입력해 보실게요. 뭐 이불로 입력하셔도 되고 또는 뭐 베개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저는 베개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베개라고 입력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휴식을 원한다. 그럼 우리 휴식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지만은 저는 다양한 이미지를 찾으시려면은 스스로가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휴식과 관련된 이미지가 무엇이 있을까? 이불, 베개, 차 또는 커피 이런 이미지들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검색하시면서 이미지를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베개라는 키워드를 넣고 엔터 입력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 베개, 이제 예쁜 베개 사진들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베개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 베개에서 이제 마음에 드는 거 선택하시면 돼요. 저는 베개인데 예, 그냥 베개라기보다는 좀 베개를 베고 있는 그런 그림이었으면 좋겠어요. 좀 크게 보여드리면은 베개만 나와 있는 것보다 사람과 같이 있는 베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이렇게 좀 내리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이 베개에 이렇게 누워서 이 휴대폰 보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휴대폰 보면서 편안하게 쉬는 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복은 우리의 곁에 있다라는 이 문구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거 선택하셔도 되지만요. 뭐 저와 똑같은 거 선택하셔도 되고요. 이거 좀 밑에 내려보시다 보면 있어요. 좀 많이 내리셔야 돼요. 이렇게 쭉 내려보시다 보면은 오른쪽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소를 클릭하시고요. 클릭하시면 이 캔버스의 가운데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은 위치를 먼저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안쪽으로 마우스를 가져가서 오른쪽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저는 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네, 크기를 조정하시려면은 요 요소에 꼭지점 4곳 중 아무 곳이나 마우스 가져가셔서 양방향 화살표가 나왔을 때 그때 그림 안쪽으로 끌어주거나 아니면 그림 바깥쪽으로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끌어주시면은 이 요소의 크기도 조정하실 수가 있죠. 네, 이렇게만 해도 그냥 좀 보기에 편안한
PC 배경화면이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제가 아직 알려드린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수업을 시작하자마자 오늘은 이 색상을 바꾸는 법, 이제 기존에 디자인되어 있는 템플릿에서 색상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아까 그 색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 넣어서 그 색을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셨습니다. 근데요, 이런 경우 있어요. 옆에 있는 이 목록 조금 줄일게요. 여기를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우리가 지금 이 요소 한번 보세요. 요소를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은 요 지금 베개에 누워있는 여자 사진, 여자 이미지 이걸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제 왼쪽에서 얘는 얘의 성격이 일러스트고 얘한테 이제 들어간 색상이 노랑, 파랑, 하늘색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주요 사용된 색상이 노란색이 침대 매트리스 색깔, 파란색 이불 색깔, 그리고 이제 요 하늘색은 요 이제 베개 색깔이죠. 그래서 요 세 가지의 색깔이 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 예시가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저는 이 여자의 머리 색상, 요 머리 색상, 이 검은색일 것 같기도 한데 약간 이제 갈색에 가까운 검은색이에요. 이 색깔을 읽어오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색깔을 읽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요소를 선택을 했는데 이 요소에 사용된 모든 색상을 이 왼쪽에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뷰된 색상 3가지까지만 보여주죠. 그래서 뭐 다양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이 머리 색상을 이거 읽어오고 싶은데 얘가 이 머리 색상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코드를 어떻게 해도 알아낼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도 우리 편리하게 이 색상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언제 가능하냐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페이지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색상을 선택했을 때 그 색상을 바로 읽어올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요. 이제 이 경우를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 머리에 있는 이 요소에 이 누워있는 여자의 머리 색상을 가지고 와서 여기 캘리그라피, 행복은 늘 우리 곁에 있어요 라는 이 글씨의 색상을 바꾸고 싶어요. 실제로 이 캘리그라피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문구는 바꿀 수 없지만 왼쪽에서 이제 일러스트라고 성격이 나오고 이 색상 자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지금 이 여자의 머리 색깔에 사용된 이 색상의 코드를 모른다는 거죠. 그럼 일단요, 우리가 읽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바꿀 색상, 이제 이 바꿀 요소를 일단 클릭을 해주시고요. 행복은 늘 우리 곁에 있어요라는 요 캘리그라피 요 선택을 하시면은 왼쪽에서 이제 색상 보이시죠? 색상을 클릭합니다. 색상을 바꾸기 위해서 색상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색상을 선택할 수도 있고 요 밑에 보시면은 우리가 만약에 이 바꿀 색상의 코드를 알았다면은 여기다가 코드를 그대로 입력해주면 되죠. 그럼 색상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 코드를 모를 경우에 바로 옆에 보세요. 요 스포이드 보이시나요? 스포이드? 요거 굉장히 재밌는 기능이에요. 이 스포이드가요. 스포이드가 여기 화면에 보이는 색상을 그대로 그냥 읽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이 경우 한번 사용해 보실게요. 스포이드 한번 클릭해 보세요. 여기 밑에서 스포이드를 클릭해 봅니다. 스포이드를 클릭하셔서, 클릭은 하지 마시고, 요 캔버스 위에서 클릭은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캔버스 위로 마우스를 가져가 보세요. 그러면은, 보세요. 이런 동그라미가 하나 형성이 됩니다. 이게 스포이드인데, 이게 뭐냐면요. 요 가운데에, 이 동그라미는 그냥 이제 확대해주는 돋보기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가운데 중심점에 네모난 점이 있어요. 얘가 바로 색상을 읽어내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읽어낸 색상에 대해서 이 코드를 이 밑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그냥 내가 읽고 싶은 색깔 쪽으로 한번 클릭은 하지 마시고 그냥 마우스로 이렇게 이동하시면서 보세요. 그래서 내가 읽어내고 싶은 색깔이 반드시
내가 읽어내고 싶은 색깔 위로 요 동그라미가 아닙니다. 요 가운데 있는 요 네모가 내가 읽고 싶은 색깔 위로 가야 돼요. 연습 삼아서 한번 요 달 있죠. 보면 노란 달이 있는데 노란 달의 색상을 읽어와 볼게요. 천천히 이동해서 이 동그라미 가운데 있는 요 노란 점 있죠. 노란 점을 요 달 색깔 있는 쪽, 달 색깔 있는 쪽으로 가져가 봅니다. 그럼 지금 달의 색상을 얘가 읽은 거예요. 그래서 요 가운데 있는 점이 이 달의 노랑 색상을 지금 읽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동그라미는 그냥 돋보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달이 요만한 크기인데 돋보기로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란, 가운데 있는 요 네모 작은 점이 노란색 달 위에 감으로써 노란색 달의 고유의 색상이 이거다라고 읽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아까 머리색 있죠? 이 밑에 있는 요소의 머리색 쪽으로 천천히 가져와 봅니다. 검은 색깔이 나올 때까지 지금 저는 읽혔습니다. 네, 이거 좀 확대해서 돋보기로 본 거예요. 이 검은색이 그러니까 완전히 검은색은 아니에요. 완전히 검은색이었다면은 코드가 F00000으로 나왔겠죠. 근데 이거는 약간 짙은 갈색이기 때문에 F3BEDEA라는 코드를 가진 색상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 코드가 이제 마우스를 이제 움직이면서 이 코드가 요 갈색을 읽었을 때 그때 마우스를 한번 클릭합니다. 마우스 이렇게 클릭하시면 네, 바로 우리가 읽어낸 색상이 여기 요 색상에다가 요 색상의 코드에 바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요 행복은 늘 우리 곁에 있어요라는 이 문구의 색상도 요 색깔로 바뀐 거예요. 보시면 원래 색상이 요 코코아색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요 읽어온 그 머리카락 색으로 이렇게 읽어와서 요 컬러를 바로 적용해 준 거죠. 이 스포이드를 사용을 하면은 코드를 알지 못하더라도 그냥 스포이드 자체가 코드를 읽어와서 사용을 할 수 있다. 이 기능을 저와 함께 배워보신 거예요. 스포이드는요. 꼭 우리가 이 캔버스 안에 있지 않아도요. 그냥 웹사이트에 있는 컬러도 읽어와요. 예를 들면은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내가 만약에 위에 지금 이제 미리 캔버스 탭이 있는데 여기다 옆에다 네이버라는 탭을 하나 더 열었어요. 그래서 네이버의 초록색 있죠? 이 초록색을 그대로 읽어오고 싶어요. 그러면 일반 웹사이트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는 겁니다. 왼쪽에서 다시 미리 캔버스 탭 클릭하시고요. 이 행복은 늘 우리 곁에 있어요라는 이 컬러를 네이버 컬러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래서 다시 스포이드. 요 행복은 늘 우리 곁에 있어요라는 요 글씨 클릭하고 왼쪽에서 색상판 나오면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색상의 옆에 있는 이 스포이드 클릭을 해서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요. 이 캔버스에서 읽어오셔도 되지만 그 위에 있는 네이버로 가볼게요. 네이버로 가보시면은 여기에서는 이게 적용이 안 되네요. 네, 여기에선 적용이 안 되네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요 네이버 있죠. 네이버의 요 화면을 이런 식으로 이제 캡처를 해가지고 가져오셔야겠네요. 요거를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이 미리 캔버스 여기다가 붙여 넣으신 다음에 그 색상을 이제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인터넷으로는 연결이 안 되네요. 사이트마다 좀 다른데 바로 인터넷으로는 연결 안 되니까 내가 색상을 읽어오고 싶은 이미지가 있으면은 그 이미지를 여기다 이렇게 삽입을 해서 그 이미지로부터 색상을 이제 스포이드로 읽어오는 방식으로 채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페이지 우리 PC에 배경화면으로 놓도록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이거 이제 우리 그대로 다운로드 받아서 PC에 적용해 보도록 하죠. 상단에 다운로드 클릭하십니다. 다운로드 클릭하시면은 우리 지금 1페이지는 연습용으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 페이지 선택하실 때 모든 페이지가 아니고요. 여기 클릭하셔서 2페이지만 선택을 합니다. 페이지 선택에서 1페이지는 다시 클릭을 하셔서 체크를 해제해 주세요. 그래서 2페이지만 우리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2페이지에만 체크를 선택하시고 선택 완료합니다. 파일의 형식은요, 이제 PNG나 또는 이제 JPG로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차이가요, 똑같은 그림이어도요, PNG의 경우에는 배경이 좀 투명해지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같은 이미지라도 좀 더 깔끔하고 이제 투명도 높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더 깔끔하게 보이고 선명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뭐 우리 눈에는 사실 별 차이는 없지만 전문가들 입장으로는 그렇답니다. 우리가 PC의 배경화면으로 설정을 했는데 미리 캔버스에서 PNG로 다운로드를 받으라고 권장을 해주네요. 권장해주는 거 그대로 사용하면 되죠. 우리는 PNG 형식 그대로 페이지는 지금 이 페이지, 현재 만든 이 페이지 선택해서 빠른 다운로드 클릭하겠습니다. 빠른 다운로드. 네, 그럼 벌써 다운로드가 완료됐죠? 그럼 아마 PC 설정이 달라서 수강생 여러분들마다 이 파일이 이제 다운로드된 위치가 다를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열지 마시고요. 이 오른쪽에 이제 위에 보시면은 다운로드 됐을 때 다운로드된 파일이 속해 있는 이 폴더를 클릭해서 열어주십니다. 폴더 클릭해서 열어주시면 저 같은 경우 이제 바탕화면으로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위에서 지금 이 PC 배경화면으로 만든 이 디자인에 다운로드 받았을 때 저장 위치를 확인을 합니다. 저는 바탕화면에 저장되어 있는 거 확인을 했고요. 제가 또 깜빡하고 제목을 입력 안 했네요. 제목을 입력 안 하니까 제목을 입력해주세요라는 이 상태로 다운로드가 됐습니다. 요거 다시 우리 미리 캔버스로 다시 가보실게요. 미리 캔버스로 가셔서 여기 제목 입력 안 한 부분 다음에 제가 제목 입력 안 하면은 수강생 여러분들 이 채팅창에 제목 입력 안 했어요 라고 좀 알려주세요. 저도 깜빡합니다. 물론 이게 컨텐츠의 퀄리티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우리가 관리할 때 좀 더 편안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이 있어야겠죠. 제목 이렇게 클릭하셔서 PC 배경화면 제목을 PC 배경화면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요거를 다운로드 받았으니까 이제 PC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그림으로 PC 배경화면 변경해 보겠습니다. 작업 표시줄에서 왼쪽에 윈도우 시작 버튼 가셔서요. 우리 톱니바퀴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클릭해 보십니다. 네, 그럼 이게 설정 메뉴가 나올 거고요. 왼쪽 설정 메뉴에서 개인 설정 클릭해 보세요. 개인 설정. 개인 설정 클릭하시면은 요 오른쪽에 바로 배경이라는 요 메뉴가 뜰 겁니다. 배경. 네, 배경화면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곳이죠. 배경 클릭하시면 네, 배경 개인 설정에서 요 오른쪽에 그 선택 박스가 있어요. 이거 클릭하셔서 사진을 선택합니다. 사진.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으로 바꾸겠다는 거죠. 사진 클릭하시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사진을 이제 아까 저장했던 경로에서 찾아와야겠죠. 저는 사진 찾아보기 밑에서 클릭해서요. 여기 사진 선택할 때 내 PC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선택해야겠죠. 사진 찾아보기 하셔서 저는 아까 바탕화면에서 요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 클릭해서 사진 선택하시면은 요 배경화면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만든 이미지로 꾸며주었다는 거죠. 이렇게 바꾸셨으면은 설정은 그냥 X로 닫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바탕화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탕화면 가보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만든 예쁜 디자인의 이미지가 바탕화면에 배경화면으로 이렇게 적용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5회차 수업 여기까지로 마치고요.